여러분, 이것은 지금과 같이 열대야로 인하여 힘들 때 가장 많이 찾는 장소입니다. 집안의 건강을 만들며 성취와 화목을 만드는 곳입니다. 원숭이띠분들 어디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바로 식탁입니다. 한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분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셔서 자식들은 이곳에서 훈육을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일상의 계획을 주고받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현대의 삶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 바빠서 서로의 얼굴도 보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원숭이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내 아이의 바른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저는 풍수학을 말하고 있으며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풍수학적인 측면으로 이 식탁을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부자의 삶, 성취의 삶, 건강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숭이띠 분들, 식탁은 반드시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숟가락과 포크는 절대로 엎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혹시 식사를 하시면서 숟가락을 엎어 놓지는 않는지요? 숟가락은 음식을 담는 도구일 뿐 아니라 건강을 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숟가락은 엎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대부분 포크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원숭이띠 분들, 절대로 이 숟가락이나 포크는 엎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풍속에서는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전에 제가 TV에서 식당을 소개하는 프로를 보게 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포크를 엎어두면 식사가 끝난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 나라 역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 오늘부터 식사를 하는 도중에 숟가락이나 포크를 엎어두시는 일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식탁에 흠집이 간 곳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 알고 계시는지요? 식탁에도 앉는 자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혹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원숭이띠 분들, 식탁에는 지정된 자리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의 서열이라는 것입니다. 가장의 자리는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자리며 왼쪽이 다음 순서이고 오른쪽이 그 다음 순서로 앉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혹 원숭이띠 분들 아무렇게 앉는 것은 아니죠. 만약에 이러시다면 가정에서는 질서라는 것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지거나 자식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해지거나 가족 간에 무질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본인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 식탁은 건강운을 살피는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 풍수학에서도 이 자리에 문제가 생긴다면 건강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식탁은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식탁에 흠이 있다면 그 자리에 다른 물건을 놓아두어서 흠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거나 새로이 색칠을 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먹은 그릇은 본인이 치우도록 하셔야 합니다. 원숭이띠 분들, 이러한 내용은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가정에 이 부분은 가장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계속 하게 된다면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합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정의 일이라는 것이 누구 하나의 일이 아니고 공동의 일이며 가족 모두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누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더 힘들어져야 하며 가족 간에 힘을 나누어 주게 된다면 누군가는 더 편안하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간의 사랑이고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 하나로 인해서 자제분들은 틀림없이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러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배우자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밥상머리 교육이란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지식으로 경험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 반찬을 절대로 일렬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사 음식을 차려 보셨는지요? 아직은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어떻게 놓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줄을 세워서 맞추어 놓습니다. 생동육서라고 해서 김치와 날 것은 동쪽에 두고 익힌 나무는 서쪽에 둔다는 것이죠. 공동백서라고 해서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이렇게 둔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껏 반찬을 넣으면서 예쁘게 놓으시려고 줄을 세워 두시지는 않았는지요? 네,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사상을 차려 놓을 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음식은 절대로 줄을 세워서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산 사람의 세계는 둥근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돌고 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협력의 의미이고 화합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식탁에 줄을 세워져 있다면 항상 원칙적이고 이해타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족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렇다면 반찬을 줄을 세워 두시면 됩니다. 절대로 아니겠지요. 가족은 정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식기는 항상 본인의 것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풍수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누가 주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그 물건을 사용하는 주인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수저나 식기 역시 그러합니다. 꼭 이것을 사용하는 사용의 주체를 꼭 두어서 밥그릇, 국그릇, 수수세트 이런 것들은 부부의 것은 따로이, 자식의 것은 따로이 각각 이렇게 구분을 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존중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 사랑의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풍수학이라는 학문은 이 작은 무의식적인 행동을 인하여 사람 의식 속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 사람의 무의식적인 행동을 조절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와 같은 행동을 인하여서 배우자는 존중을 받게 될 것이며 자제분들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절제력과 통제력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운을 살려주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절대로 식탁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숭이띠분들, 가족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사랑과 화합입니다. 이를 잘 살려줄 수 있다면 가정은 번영할 것이며 또한 부자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큰 행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을 하셔서 이 식탁을 잘 꾸면서 건강한 삶, 부자의 삶, 번영의 삶, 성취운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